농사 짓고 있죠.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당진에서 고구마 3,000평, 그 다음에 벼농사 23,000평, 29살 청년농부 박상욱입니다. 와, 농기계는 또 처음 타보네요. 농사가 처음에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확보하셨던 땅이 한 2만 평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한 3,000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근저당이 없어도 2억 3억까지는 쉽게 대출이 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억 3억 갖다가 농사를 시작하겠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가요? 2억 3억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계셨으면은 쉽게 농업을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로 예를 들면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월세에 들어가서 다달이 세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건물주 아들이 이제 네. 월세를 안 내고 장사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130마지기 지금 농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130마지기. 130마지기 농사 지으면 네. 그 하는데 보통 그냥 시작하려면 140마지기 시작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지금 저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평당 보통 6만 원이거든요, 시세가. 그럼 굉장히 싼 겁니다, 도시로 비교했어도. 2만 평으로 계산해도 12억이라는 돈이 일단 있어야 돼요, 땅을 구입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들, 기본적으로 이제 트랙터는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계도 작업기랑 다 포함하면은 1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최소 그래도 15억은 있어야겠죠. 그 큰 땅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혼자 관리하세요? 저 혼자서도 그 농사를 관리가 가능해요. 아니, 130마지기 이거 혼자 관리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벼농사 이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수도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벼농사 같은 건 거의 100% 기계화가 다 돼 있어요. 기계화율이 100%라고 보는데,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 바쁠 때 한 두세 명만 사면은 기계만 다 갖춰져 있으면 100마지기 말고 200마지기, 300마지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운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농기계들은 운전도 본인이 안 해도 돼요. GPS만 딱 찍어주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농약을 지금 현재 드론으로 뿌리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드론만 갖춰도 하루에 5만 평, 6만 평은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경사과, 청양고추, 성주참외 이런 것처럼 네. 각 지역별 특산물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특산물을 하면 네. 농사 짓는데 무슨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만약에 제가 진짜로 성주 같은 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도 참외 농사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갖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농산물이. 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똑같은 고구마, 똑같은 참외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떤 업종을 창업할까 많이 고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어떤 작물을 농사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제가 영농 4년 차거든요. 근데 첫 때에는 저희 집도 작물이 15가지가 넘었어요. 뭐 안 한 작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익성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이 작물이 돈이 될까? 네. 어머니는 계속 그걸 심고 싶어 하시는데, 네. 내가 농업인인데 어떻게 그걸 돈을 주고 사 먹냐, 고추를 돈을 주고 사 먹냐, 네. 양파를 돈을 주고 사 먹냐, 이렇게 하셨는데, 차라리 그 작물을 버리고 그 돈이 되는 작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돈이 되는 작물은 뭐예요? 3, 40년 전만 해도 1인당 그 벼를 120kg 이상씩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절반이 60kg 정도도 안 먹어요. 근데 벼농사가 어렵다 해도 정부에서 벼농사만큼은 그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폭등하는 일도 거의 많이 없고, 쌀 가격을 폭락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소득원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고구마 같은 경우도 부동의 겨울 1등 간식이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진짜 혹해가지고 귀농해서 막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이런 거 심어가지고 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도 나무를 뽑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두 배, 세 배로 많이 심어버리면 그 가격은 두 배, 세 배보다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선택할 때 1년, 2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저 같은 경우 농사 40년, 50년 져야 돼요. 앞으로 네. 29살이기 때문에 네. 은퇴가 없어요, 농사는. 그래서 60세이신 분들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농사를 지시는데 1년, 2년 단기간의 소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작물을 10년, 20년, 30년, 40년 과연 롱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 농부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많습니다. 그분들이 네. 농촌 텃세를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네네.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 시족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만약에 박 씨가 있으면은 전부 다 친척입니다. 그냥 뭐 당숙, 육촌, 할아버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다 연결돼 있죠. 네, 맞아요. 아저씨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활 방식이랑 시골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저는 어떤 것까지 경험했냐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그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그걸로. 아, 욕해요? 네, 시골 정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 저희는 지금도 반상회 같은 거 가면 밥 먹을 때 남자랑 여자가 따로 먹거든요. 벼농사 같은 경우는 100% 기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계만 다 갖춰져 있다면 뭐 100마지기는 진짜 우습고요. 200마지기, 300마지기, 저 아시는 분 중에서는 개인이 1000마지기, 그러니까 20만 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본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기계화를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 아시는 분 중에서는 고구마를 40만 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매출 100억이 넘습니다. 40만 평이라면 어느 정도 되죠? 여의도보다 크나요? 거의 그 정도 면적이. 여의도보다 큰 걸 개인이 지어요? 제가 여의도 면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40만 평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2만 3천 평도 진짜 많은 면적인데 네. 그거에 거의 20배에 가까운 면적이잖아요. 진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야에 들어오는 땅 다 합쳐도 5만 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작물별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건 대표적인 벼예요. 벼는 80일만 일하면 됩니다. 그 대신 잠시만요. 1년 중에 80일만? 네, 80일만 일하면 돼요. 이론적으로 80일만 일하면 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냥 농업인들끼리 얘기했을 때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14달을 일한다고 해요. 딸기는. 그만큼 일손이 많이 가요. 대신에 벼농사는 평당 해봤자 4,000원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대신 딸기는 4만 원 이상 나옵니다. 10배 가까운 그게 나와요. 대신에 딸기 농사 2만 평, 3만 평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네. 직원 한 100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노동 집약적인 거는 소득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계속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도 됐고 그 다음에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이랑 창업이랑 농업이 좀 더 괜찮다고 보시나요? 농업 분야에 창업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 분야에 그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 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창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1년 차는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2년 차는 매달 90만 원씩, 그래서 3년 차는 매달 80만 원씩 거의 아무 조건 없이 3년 동안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거는 안 갚아도 네, 안 된다고요? 갚아도 됩니다. 그거는 지원해주는 그냥 금액이고, 네. 그리고 대출 같은 것도 그 농업인 신용보증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뭐 2억 3억은 우습게 그것도 1%대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네. 다달이 월급이 나오죠. 네. 근데 농부는 이렇게 이게 심어 놓으면 막 이렇게 이걸 회수하기까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수확하려면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수확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가장 돈이 없을 때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 돈을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눠놓지 않으면, 다음 영농철까지 나눠놓지 않으면 저처럼 지금처럼 돈이 굉장히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벼농사는 겨울엔 못 짓잖아요. 예. 그럼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일을 안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다 영세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인력사무소 가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마지기 20만 평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해외에 가세요. 겨울철에 진짜 할 거 없으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놀러 다녀요? 네, 골프 치러 이제 가시는데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이코노미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커피숍을 차려요?
기계를 샀어요. 네. 그럼 기계를 5년 쓰면 좀 고쳐야 되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과 농사를 지어요. 네. 사과 나서 한번 사과 나무를 한번 딱 심어 놓으면 네. 이걸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사과가 나오는가? 네. 아닐 것 같거든요. 나무가 20년이나 15년 정도 되면은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처음에 많이 심어도 3년째부터 열매가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매 1, 2년 차 열어도 그건 수확을 못 하고. 그 말은 네. 3년 후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아까 그리고 대표님이 인삼도 말씀하셨는데 인삼은 보통 6년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자금 회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 거는 고려를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인삼을 심은 밭에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다른 작물이 못 살아남는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안 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신데. 인삼밭을 임대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밭 임대료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밭을 버려놓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농사라는 게 네. 정말 날씨 영향도 크죠. 국가 정책 영향도 크죠. 네.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고추 농사를 지는데 요 앞줄에는 매운 고추를 심고 네. 뒤에는 안 매운 고추를 심으면 네. 결국엔 다 매워집니다. 그쵸?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네.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아. 매워지거든요. 그게. 지금 25,000평의 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하루 노동 시간과 네. 들어가는 직원의 수를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상주하는 직원은 저랑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 어머니랑 둘 다 가능하고요. 1년 총 고용인원 20명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시간은 진짜 수확기, 그 다음 수확기랑 이제 파종기 그때만 집중적으로 좀 일하고 그때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작물을 돌봐주기만 하면 그럼 되는. 그 바쁜 기간이 몇 달 정도예요? 저는 솔직히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2달이래요? 네, 그 일수로 따지면은 2달 정도인 것 같아요. 1년에 2달이래서 네. 그 연소득이 1억 5천이라고요? 1억 올해는 제가 네. 예상한 건데 1억 5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1억이 조금 넘는 매출액을 올렸는데 올해는 1억 5천은 충분히 가능할 아니 것 같아요. 1년에 2달을 일해서 1억 5천을 번다고요? 제가 생각했던 농사랑 전혀 다르네요. 저는 막 정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한 것만큼 돈 못 벌고 좀 그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